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은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위기까지 했었죠. 오늘은 절정 부분부터 가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중에서 할머니의 주장. 할머니는 점쟁이가 용하다 해도 시간만큼 이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게 얘기할 때 아전인수란 말을 썼죠. 한자성어. 근데 그 한자어 자체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이 뭐 한자를 못 써서는 아니고 굳이 요즘 여러분들은 한자에 관심이 없어서 자, 나자에 밭전자, 끝인자에 물수자를 씁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제 논에다가 자신의 논, 나자가 나아, 제 논에 물을 댄다, 물대기. 그러니까 자기 논에 자기가 물을 댄다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이론인데도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맞춰서 해석한다 할 때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을 아전인수랍니다. 자, 절정 부분부터 가겠습니다. 교과서 69페이지 갈까요? 69페이지 16째 줄인가요? 자, 마루에 발돋움을 하고 자꾸만 입맛을 다시면서 근천을 떨든 입맛을 다시면서 앞쪽 부분 위기 부분에 보면 가족들이 밥을 먹는 장면 나오죠. 할머니만 먹지 않는 부분. 근천을 궁상을 떨던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월이란 놈이 옛날 사람들은 강아지 이름을 주로 월이를 많이 지었어요. 갑자기 토방으로 내렸었다. 땅바닥으로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신경을 쓰던 강아지가 갑자기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겠죠. 우리는 머리가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강아지가 대문 쪽으로 향해서 으르렁거린다는 것은 뭔가 경계하는 것, 어떤 일이 벌어졌음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내 함성이 들렸습니다.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탁 멈췄겠죠. 손이 허공에 정지하는 걸 계기로 우리는 일시에 모든 동작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올리는 함수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와 하고 소리하는 게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숟가락을 아무데나 팽개치면서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건 아이다운 모습이겠죠. 왜냐하면 밖에서 어떤 소리가 나니까 자기도 궁금해서 밥을 먹다가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전형적인 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 집 대문간이 왁자지글 하는 소리로 금방 소란해졌다. 마당 한복판에서 나는 다시 기세를 올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 집 마당 한복판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소리를 치는 거죠.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때의 조무래기 포였다. 어린 애들이었어. 그들의 손엔 돌멩이 아니면 기다란 나뭇개비 같은 것이 골고루 들려 있었다. 자, 돌멩이나 기다란 나뭇개비니까 이거는 어떤 것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죠. 그죠? 공격의 수단입니다. 공격 수단.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죠.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지쳐 들어오는 걸 잠시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을 흔들면서 급히 기세만 올렸다. 그 중에 하나가 힘껏 돌팔매질을 했다. 아까 돌멩이를 가지고 던지는 거야. 돌팔매기가 날아 푹 꽂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 바로 뒤에 나옵니다. 또 나오죠. 꿈틀꿈틀 기어오는 그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바로 마당에는 내가 못 볼 것을 봤고요. 기다란 것이 봤어요. 눈 어림만으로도 사람 자, 페이지 넘깁니다. 책 넘깁니다. 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였다. 자, 이 구렁이 아주 중요하죠. 이 작품에서 구렁이는 매우 중요한 상징을 나타내는데요. 삼촌이 돌아오기로 한 날 구렁이가 등장했는데요. 이 구렁이를 보는 순간 두 할머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분인데 이 한국의 무속 민담에는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인다고 믿고 있었어요. 특히 원한이나 미련이 남으면 동물로 환생한다고 믿는 그런 신앙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환생한다는 것은 불교적인 것이 가미된 거죠. 또는 무속에서 한편으로 저주받은 사람이 구렁이가 된다고도 하고요.
어쨌거나 한을 아는 어떤 존재가 완전히 한을 풀지 못했을 때 동물로 환생된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전통 민간 신앙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구렁이라는 존재는 되게 그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그 집안을 돌봐주는 존재와 같은 그런 좋은 그런 동물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삼촌이 돌아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죽은 사람, 원한을 가진 사람, 한을 품은 사람이 환생해서 생긴 게 구렁이라고 믿는다면 이 구렁이는 바로 죽은 삼촌이 환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특히 민간신앙을 믿는 그 할머니들, 두 할머니들에게는 구렁이는 바로 삼손이 와야 할 시간에 안 오고 대신 온 존재니까 죽은 삼촌이 환생했다 본 거예요. 근데 결국 삼촌은 죽었다는 거죠. 한편 이런 죽은 삼촌의 환생은 돌이켜서 본다면 이 글에서는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곳에서도 구렁이에 관련된 신앙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제주도 같은 데서는 구렁이가 성스러운 존재, 집안을 지켜주는 그런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죽은 삼촌의 환생 옆에 현신이란 말이 있는데요. 죽은 존재가 현재 다른 대상으로 나타난 것을 현신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꿈틀그림에 따라 누른 비늘 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는 그 끔찍스러운 몸뚱어리를 보는 순간 그것의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억이 얼핏 되살아나면서 오금정이가 대번에 뻣뻣이 굳어져 버렸다.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금정이는 여러분 다리 뒤쪽에 이렇게 종아리하고 허벅지 사이에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오금정이겠죠. 그러나 나는 별 수 없는 어린애였다. 바로 이제 자기가 어른인 사람, 그 서술자가 어린 시절에 자기의 모습을 평가하는 거죠. 한순간의 공포를 견디고 나서 나는 고함을 지르며 돌팔매질을 해대는 패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애로 재빨리 되돌아왔다.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년들이 그게 본능적으로 품는 적의와 파괴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어릴 때 지렁이나 이렇게 동물들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면 그것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거죠. 그죠? 호기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적의와 파괴욕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을 수 없었다란 말입니다. 나는 잽싸게 빨리 헛간으로 달려가서 지게 짝대기를 양손으로 힘껏 거머쥐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처럼 돌팔매나 어떤 기다란 막대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무기를 가지고 오는 거죠.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단번에 요주를 낼 죽일 요량으로 작대기를 쥔 양쪽 팔을 높이 들었다. 그러자 억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 누군가의 손 바로 뒤에 외할머니죠. 외할머니는 왜 나를 막았냐면 내가 지금 그 무기를 드는 것은 구렁이를 해치려는 거잖아요. 그죠? 구렁이가 무서워서. 그런데 이 구렁이를 삼촌의 현실, 환생으로 보는 할머니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위인 거죠. 삼촌을 때리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외할머니는 막는 거예요. 동시에 째지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울렸다. 이 째지는 듯한 비명은 바로 뒤에 나오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꼬꾸라지는 할머니 모습 나오죠. 바로 이거는 하친 할머니가 쓰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렁이가 나타났다는 건 결국 삼촌이 살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할머니는 살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할머니는 쓰러지게 됩니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헌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렇게 마루 위로 고꾸라지는 할머니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보았다.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버렸다.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의 부릅뜬 두 눈이, 이거는 이제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나를 나무라죠. 삼촌이 살아서 돌아오는 건데, 살았어. 이거 죽어서 환생되어서 돌아왔는데 그것을 조카인 내가 그것을 헤아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 나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나한테 엄한 71페이지 갑니다.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의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무엇보다 큰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였다. 할머니가 쓰러졌죠.
삼촌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당연히 그 삼촌이 살아오려고 생각했는데 죽어서 구렁이로 환생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 누구의 수족을? 할머니, 쓰러진 할머니의 손과 발을 막 주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져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뭐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막 주무르면 피가 잘 통하겠죠, 그죠? 그래서 살아나시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에 찬물을 뿜어대는 등 야단 법석을 떨어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다. 자, 할머니는 이제 쓰러졌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자 앞쪽에 그 주동 인물로서 활동을 하던 할머니는 이제 쓰러지시고 방에 들어 눕게 되고요. 외할머니가 내 팔목을 붙잡았잖아요. 몽둥이 든 팔목. 그림에도 나오잖아. 자, 이 페이지 71페이지 그림 보세요. 외할머니가 나의 몽둥이를 붙잡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외할머니가 활약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결국 이 글의 그 주된 인물은 외할머니와 할머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의 갈등은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기 때문에 이 글의 시점이 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관찰자로 수역하는 거예요. 1인칭 시점은 주인공 아니면 관찰자라 했잖아. 그러니까 관찰자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은 나중에 보면 외할머니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외할머니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두 할머니의 갈등이 해결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 이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렁이의 등장과 할머니의 반응을 탐색해야 하는데요. 할머니는 구렁이가 등장하는 순간 기절하죠. 그죠? 졸도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졸도하십니다. 충격. 반면에 외할머니는 아주 침착하십니다. 침착하게 나를 막고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거나 구렁이를 대하는 그런 인물 중에 여기 추가로 한다면 나는 어떠냐? 아이들이나 나는 어떤 행동이냐? 전형적인 어린아이다운 분별력 없는 어린아이다운 행동이겠죠. 왜냐하면 꿈틀거리는 거 보고 구렁이는 무서운 거니까 걔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전형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72페이지 넘어갈게요. 책 넘기세요. 그 바람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멋대로 떼뭉쳐 서서 뜨드르는 소리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아이들도 막 뜨들고 사람들도 몰려들고 하니까 집안이 엉망이겠죠.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 속에서도 끝까지 냉정을 잊지 않은 사람은 오직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미리 정해놓은 수수라도 밟듯, 그러니까 마치 뭐 어떤 그 구렁이가 출연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아주 침착한 모습으로 이런 혼란을 하나씩 수습해 나갔습니다. 그걸 본다면 외할머니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서두르다. 집안에 사람 있는 걸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외할머니는 구장어른과 진군의 아버지 등의 도움을 받아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겼다. 왜 여기 지금 할머니는 대문을 잠갔을까요? 사람들 쫓아내고 그것은 구렁이를 보호하기 위해겠죠. 구렁이를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렁이를 해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외할머니 아까 내가 구렁이를 그거 막으려고 할 때 몽둥이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죠? 사돈 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요 이유는 나왔습니다. 대문 밖에 내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가 있는 울타리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왜냐면 감나무 쪽에 이제 구렁이가 갔어요.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탄 구렁이는 아옥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 일항을 지나 어느새 감나무에 올라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감나무에 있으니까 그쪽 가까이 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감나무 가지에 누른 몸뚱이를 둘둘 감고서는 철사처럼 가늘한 긴 혓바닥을 대고 날렁거렸다. 무엇에 대할 지게 얻어맞아 꼬리 부분이 거진 이 말이죠. 거진 이 말이거든. 거의 동강이 날 정도로 두 동강이 될 정도로 상에서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따로 놀고 있었다. 각각 놀고 있다. 따로 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꼬리 부분이 잘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과 북이 가운데 잘렸잖아요. 그 두구동각 된 것처럼 구렁이의 몸이 반 잘리는 그런 의미니까 우리 민족, 상처 입은 우리 민족, 분단이 된 우리 민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동각 났어요. 우리 국토도 동각이 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들의 극성이 감나무에까지 따라와 아직도 돌멩이와 나뭇개비들이 날아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돌팔매질을 아이들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외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돌멩이를 땡기는 게 어떤 놈이냐? 땡기는 것은 던지는 놈, 던지는 게. 외할머니의 고함은 서리빨 같았다. 서리는 굉장히 차가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차가웠다는 것은 무서웠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차왔다. 팔매질이 뚝 멀어졌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외할머니 몸이 구렁이에 칭칭 감기 늙은 감나무 바로 밑에 똑바로 서 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 보통 구렁이가 사람이 오면 이렇게 다가가서 위협을 하거나 할 텐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거야. 할머니는 겁도 없이 가신 거야. 근데도 구렁이도 가만히 있어. 그때까지 숨을 죽여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 저절로 한숨이 새어났다. 그러니까 구렁이가 할머니 가까이 가면 구렁이가 또 어떤 일을 할까봐 굉장히 긴장했겠죠. 그런데 아우 다행이네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이 되겠습니다. 안도의 한숨. 바로 머리 위에서 할머니의 머리, 외할머니의 머리 위에죠. 불처럼 박힌 앙증맞은 눈가를 요모조모로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껐덕껐덕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왜일까요? 왜 그렇게 했죠? 자, 왜 그랬을까? 자,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했다. 인사하는 거죠. 그죠? 손을 모아서. 에구,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지르는 먼 길이야. 먼 길을 찾아왔는가. 그러니까 저승에 가야 하니까 죽은 사람이 가 있는 곳은 저승이잖아요. 저승에서 이승으로 찾아왔는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 길이겠죠. 죽음의 공간에서 살아있는 공간으로 찾아왔으니까. 자, 이걸 보면 외할머니가 구렁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람처럼 대하죠. 이 사람아라 했어요. 이 구렁아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죽은 삼촌의 환생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꼭 울어보채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주는 투로.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고 나긋하고 부드러운 말투로라는 뜻이겠죠. 다정한 말투로 아이를 재울 때 뭐 고함 지르고 짜증내지 않잖아요. 부드럽고 다정하게 재우는 자장가 같은 그런 다정한 편안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 말을 듣고 누군가는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동물한테 구렁이한테 그렇게 하니까 말도 안 된다 싶어서 낄낄대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저 할머니 좀 이상해 이렇게 했겠지. 그러자 외할머니 눈이 단박에 쇠목골로 변했다. 쇠목골로 변했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어떤 창사구, 창자란 뜻이에요. 창자 빠진 놈. 정신없이 이제 창자가 빠지면 어떻게 죽겠죠. 그죠? 정신없는 사람이 히득거리고 있었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나오니라 줄이 될 놈. 나오니라 줄이 될 놈. 줄이 될 놈은 요즘은 뭐 사극에서 줄이를 틀어라 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리 의자에 앉혀놓고 다리 사이에 긴 막대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벌리면 가랑이가 찢어지는데 굉장히 끔찍하네요. 설명을 하면서도. 어쨌든 줄이를 틀 놈.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벌을 받아도 마땅한 놈. 말은 아주 화가 났을 때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외할머니의 대갈호령, 아주 무서운 꾸지람을 들은 사람들은 지가 죽은 듯 소리도 못했다.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사람이 이럴 때는 감히 대꾸를 할 수 없겠죠.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했다. 할머니가 구렁이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것을 낄낄대는 사람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죽은 삼촌이 원한을 아직 한을 풀지 못하고 지상에 내려온 게 바로 구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네 보시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두들 이 말입니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량이 아무 걱정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때로 가서 자네 가야 할 곳. 원래 죽은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저승이잖아요. 그죠? 저승을 가야 하는데 가지 못했으니까 하늘 뿜어서 가지 못해서 지상의 동물로 환생을 했으니까 민간신앙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하늘 풀고 저승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있어야 할 공간으로 가라는 거죠. 이것은 뭐 할머니가 이 구렁이를 삼촌의 현신으로 보고 구렁이가 가장 궁금해할 사람이 엄마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여기 바로 노친이에요. 나의 할머니 당되죠. 쓰러져 있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실제로 쓰러져 있는데 기력이 여전하시다고 말을 해서 달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구렁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꿈쩍도 하면 되겠죠. 철사 토막 같은 혓바닥을 그리면서 대가리를 두어 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가야 헐띠가 보통 먼지리
먼 길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승이, 그죠? 여기는 지금 살아있는 현세, 이승, 이러고 충그리고, 웅크리고, 뱀은 이렇게 또 알이 트고 웅크리고 있잖아요. 있었어야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 못 쓰네, 못 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가족과 헤어지는 그런 한스러움, 젊은 날에 억울하게 죽은 그런 것, 그죠? 가족도 못 보고 죽은 것, 그 옛날 사람은 죽은 것 집안에 죽지 못하고 바깥에 죽는 것을 객사라는데 객사라하면 대부분 하늘 품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 짐작을 하겠는만 집안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자네 놓친 양반께서 이것은 엄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렁이의 엄마면 삼촌의 엄마, 나의 할머니겠죠.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결국 할머니는 그 구렁이를 외할머니죠.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 또는 현신이란 말을 바꿨습니다. 외할머니가 삼촌을 가장 보고 싶어하는 할머니의 안부를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죠. 사투리를 아주 생생하게 구어체로 사용하고 있죠. 이것의 효과는 현실감 들게 한다. 현장감 들게 한다. 생생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생동감을 들게 한다. 이런 말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거듭 달러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안 보였다. 사실 우리가 구렁이가 되면 안 되겠죠. 구렁이 입장에서는 구렁이는 구렁이대로 굉장히 놀랐겠죠. 자기가 있는 곳이 아닌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고 하니까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렁이는 긴장을 해서 움직이지 않는 건데 그래서 민간 신앙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한이 남아있어서 구렁이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울타리 너머에서, 울바자는 울타리죠. 울타리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아내는 방법을 일러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속신앙에 의한 그런 그 주술적인 방법을 하겠죠. 그럼 드라마 보면 어떤 일을 주술적인 어떤 행위들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거 봤잖아요. 그죠?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다. 외할머니가 나한테 방에 가서 할머니 머리카락 뽑아오라 했나봐요. 뽑아오는 게 아니고 잘라왔겠죠. 그죠?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뻣뻣한 자세로 사이에 누워있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대도 아직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속수무책이란 것은 손을 묶고 아무 대책을 쓸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양쪽 손을 묶어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을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자성어입니다.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이 용건이 뭐야? 바로 위에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머리카락을 얻으러 왔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얻으러 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랄 것 없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누워있는데 갑자기 할머니 머리카락 주세요 했겠지. 그러니까 당황했을 겁니다. 가족들은. 할머니 머리카락이 이런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되는가를 이해 가도록 설명하기엔 꽤 시간이 걸렸다. 어린아이였으니까 그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이다 보니 뭔가 이렇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됐을 겁니다.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이 된 의식을 잃은 할머니의 머리를 찬빗, 옛날 사람들이 쓰던 머리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빗 있죠. 그게 찬빗입니다. 빗기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빗질을 8차례 거듭해 얻어진 그 다음 74페이지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다. 여기서 여기 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네요. 할머니 머리카락이 나타낸 바가 뭐냐라는 건데요. 뒷부분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한 번 더 본다면 머리카락의 의미는 할머니 신체죠. 근데 그 중에 일부야. 이 신체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의 영혼이 다 깃들여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채취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걸 전체를 보면 이건 할머니 사랑, 즉 모성애를 나타내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혈육의 정, 엄마와 아들이라는 모자의 정을 나타내고 구렁이가 원한을 풀게 되는 어떤 매개체. 지난번에 매개체란 말을 가운데 이게 설명해 줬죠. 이 매가 중매쟁이 할 때 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요건 뒤의 내용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볼게요.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하는지 외할머니는 도래소반 위에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호박전과 고사리 나물이 보이고 요거는 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잖아요. 누구를 위한 잔치였냐면 삼촌이 돌아오는 걸 기대하는 그런 잔치였잖아. 그러니까 그 귀중하게 준비해 놓은 그런 음식. 즉 할머니의 사랑,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꺼내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놓은 다음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자, 이런 것들을 차려가지고 음식을 주는 거죠. 그죠? 누구한테 주는 거야? 바로 이 삼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자네 오면 주려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욕이라도 눈으로도 좀 먹어라. 다 자네 노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가 알아야 되네. 냄새가 나더라도 이때 냄새는 머리카락을 태우는 냄새. 너무 섭섭다 생각 말고 집안일이란 아묵증 말고 그럼 부디 편안히 가소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죽은 삼촌의 영혼을 달립니다. 죽은 삼촌을 달리는 거죠. 삼촌의 환생 또는 영혼을 달랜다. 위로한다 해도 되겠죠. 지금 위로란 말도.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달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의 성어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울다 와 했겠죠.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올려도 꿈쩍하지 않던 그렇게 오랜 시간 버티던 그것 바로 구렁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 혈육의 정이라 했지. 앞쪽 페이지에 앞쪽에서 요 위에서 그지? 여기서 말했잖아, 그지? 여기 봤나요? 다시 갑니다. 머리카락은 혈육의 정을 나타내는데 이 할머니 사랑을 나타낸다고 표현해도 돼요. 이 사랑 때문에 사랑의 냄새, 사랑을 나타내는 향을 맡고 이 구렁이가 움직이는 거야. 그렇다면 결국 그 냄새가 뭐냐? 외할머니의 정성 또는 친할머니의 사랑, 모자지간의 정, 또 원한을 해소하는 계기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향이라 해야 되나? 냄새라고 해야 되나? 감나무 가지를 칭칭 참았던 몽둥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자, 구렁이가 땅바닥으로 이제 내려온 거야. 위에 있지 않고. 바로 극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부분이죠. 이제 새로운 굉장히 긴장감을 줬었는데 구렁이가 집안에 있다가 이제 구렁이가 땅에 내려오면 이제 사라질 수 있잖아요. 땅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극적 전환이 되면서 어느 정도 긴장감이 해소돼요. 이 글의 그 갈등은 주된 갈등은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갈등이잖아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 위기와 절정 부분에서의 그 구렁이 등장으로 인한 그 긴장감이 해소되는 장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죠. 그럼 이 장면의 의미를 보면 구렁이가 할머니의 머리카락 타는 냄새를 맡고 그 할머니의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느끼고 이제 그 한을 풀고 땅바닥에 내려와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민족의 고통이 결국 민족의 그 사랑, 민족 간의 화해와 용서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가능합니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다가왔는데 또 그 외할머니는 놀라서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삼촌을 생각하고 한쪽으로 비켰으면서 길을 터줘요.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간 할머니는 연신 소리를 질렀다. 새막에서 참새를 쫓을 때처럼 쏘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까지 쳤다. 자, 오늘 그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갈등 부분은 모두 끝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네요. 고생하셨습니다.